정말 이 증상들을 미리미리 알아뒀다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증상들을 저희가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가셔야 돼. 커튼. 커튼 뭘까? 커튼을 친 듯이 갑자기 시야가 암전된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정 교수님? 네. 일단 우선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은 대부분 뇌졸중을 시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갑자기 커튼이 내리는 것처럼 암전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일과성 흑암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전형적인 뇌경색의 증상입니다. 동맥경화가 심해진 경동맥 협착으로 인해 일부 찌꺼기나 혈전들이 눈으로 가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은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갑자기 발생한 시야의 어떤 좁아진 현상 이런 것들은 그 시각중추인 후두엽에 어떤 뇌경색이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은 뇌졸중을 시사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뇌졸중의 5가지 전조 증상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술 나왔어요. 마시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술 취한 사람처럼 균형 잃고 비틀거린다. 그러니까 균형 감각 이상이 찾아오나 봐요. 네, 이것도 그 보행실조를 동반한 어지러움이라는 것 또한 그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보통 소뇌나 뇌관, 저희가 숨골이라고 얘기하는 뇌관으로 가는 뇌혈류량이 부족할 경우 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미 뇌경색이 왔을 수도 있고 뇌경색이 올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뇌졸중 감별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료를 반드시 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증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키워드가 벼락이에요. 아이고야. 벼락이 친대. 네. 벼락 맞은 듯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얼마나 극심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임상에서 벼락두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통 중에서도 이러한 두통은 위험한 증상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CT나 MRI를 찍어서 뇌출혈의 유무를 감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길 경우 가장 흔한 것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뇌동맥류 파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 키워드 한번 보시면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발음에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 그리고 손발도 있거든요. 한쪽 손발에 감각 이상이 느껴질 때도 또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증상이고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몸이 이상하다 느끼시면은 거울 앞에 쓰셔가지고 이 했을 때 정상적으로는 이 양쪽 입꼬리가 대칭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삐뚤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안면마비를 의심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안면마비도 2가지가 있어요. 이 뺨만 삐뚤어지는 안면마비가 있고 이마 쪽에도 마비가 오는 안면마비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마에 주름이 안 잡히거나 또는 눈이 잘 안 감기거나 세수하다가 눈이 따갑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그걸 우리가 말초성 안면마비라고 그러는데 그 경우는 이제 말초신경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뇌 문제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이 입만 삐뚤어지는 경우는 그거는 뭐 거의 뇌 문제라고 100%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손도 중요해요. 손도 우리가 가장 흔한 증상이 반신마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반신마비가 심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가벼운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앞으로 나란히 물건을 꽉 이렇게 주먹을 쥐어봤을 때 한쪽이 주먹이 잘 안 잡힌다. 또는 그게 좀 애매하면은 물건을 들고 봤을 때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에 쥔 물건이 자꾸 떨어지려고 그런다. 그럼 내가 마비가 가볍지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증상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실제로 내가 뇌졸중기가 있나 없나 이걸 알아보려면 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 교수님? 네, 뭐 방금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죠. 요 앞에 나오시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집에서 안혜진 씨가 거울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앞에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고 해서 이 소리를 내면 이 꼬리를 옆으로 한번 당겨 보시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눈을 꽉 감아서 양쪽 눈이 동시에 꽉 감기는지 보는 거. 이게 이제 얼굴에 마비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손의 마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쫙 뻗고 주먹을 꽉 쥐었을 때 한쪽이 잘 안 쥐어진다. 이러면은 또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사실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손바닥을 펴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한 다음에 그대로 들고 있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이 한쪽이 이렇게 처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 마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괜찮은 거죠. 정상입니다. 네. 약간 눈떨림 이런 거는 어떻게? 눈떨림은 대개는 이제 뇌하고 무관하고 그래요? 미세 근육의 어떤 피로로 인한 흥분 현상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안심하셔도 네. 되겠어요. 네. 뇌졸중 자가 진단 테스트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하는 발음 테스트 그리고 손발 감각 이상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빨리 병원에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병원에 일단 가게 되면 어떤 응급치료를 또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서두에 뇌경색은 뇌졸중은 응급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는 몇 분 안에 벌써 죽기 시작을 해요.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살릴 수가 없죠. 따라서 병원에 빨리 와도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막히면은 그 부의 혈관이 동시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죽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서서히. 그렇죠. 그게 보통 한 몇 시간에 걸쳐 죽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치료는 이미 죽은 뇌세포는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안 죽고 죽을 위험이 있는 뇌세포가 죽지 않도록 빨리 살리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산 하는 거라도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예, 지금 저기에 보이는 사진이 왼쪽 사진이 혈관이 막혔던 모양이고 네. 오른쪽 사진이 그걸 뚫어주는 굵은 게 치료를 받은 다음의 사진이죠. 예. 이 뚫는 치료는 정맥으로 하는 주사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 치료는 보통 증상 생기고 4시간에서 4시간 반 이내에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또 동맥으로 지금 이제 왼쪽에 막힌 혈관 안에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직접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 오른쪽이 혈전 안에 이 철망 안에 혈전이 걸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끼어서 나왔네요. 저런 치료는 보통 한 12시간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이미 뇌세포가 전체가 다 죽었기 때문에 뚫는 치료를 해도 효과를 얻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뇌세포가 죽은 상황에서 혈관을 뚫어주면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시술 치료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치료라서 아주 고도의 전문가한테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